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집 구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문제의 유형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증금, 월세 등 가격 정보를 듣고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1번. 이 집은 월세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월세가 얼마인지를 찾아내야겠죠. 그쵸? 자, 1번. 이 집은 월세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보기 예문을 듣고 우리가 월세가 얼마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숫자가 들리면 잘 들어보세요. 어떤 집을 찾으세요?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집을 찾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집을 찾고 있죠. 지하철역에서 가까우면 좀 비싼데 괜찮아요? 지금 보증금 6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집이 하나 있어요. 네, 월세가 좀 더 싸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 숫자가 나오죠. 보증금 6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그래서 월세가 40만 원이다 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의 월세는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증금은 얼마예요? 네, 600만 원이 되겠죠. 자, 하지만 남자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할까요? 자, 보증금 다음에 나오는 숫자를 잘 듣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보증금이 되겠죠. 보증금 500만 원에 이렇게 하면은 보증금은 500만 원. 그리고 만약에 월세를 찾아야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월세 30만 원, 이렇게 월세 다음에 나오는 숫자를 또 잘 들어야겠죠. 또는 월세가 매달, 매월이라고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월마다, 매달마다, 달마다. 그래서 매달, 매월, 월세 이게 비슷하게 쓰이는 표현이에요. 자, 또는 보증금이나 월세라는 이런 단어 없이 그냥 숫자 두 개가 이어져서 나오기도 해요. 500에 30입니다. 1000에 25입니다. 이 말은 앞에 숫자는 보증금, 그리고 뒤에 숫자는 월세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숫자를 잘 듣고 보증금인지 아니면 월세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여자가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자, 보증금. 여자가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얼마예요? 그래서 보증금 다음에 숫자를 잘 들으세요. 자, 들어볼게요. 이사한 집은 마음에 들어요? 네, 밝고 따뜻해서 정말 좋아요. 그리고 집값도 싸고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가 23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보증금은 500만 원, 월세는 23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집의 보증금은 그렇죠. 23만 원이 아니라 보증금은 500만 원이고요. 월세가 23만 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문제 유형입니다. 가격 외에 집에 대한 또 다른 정보들을 확인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이 보증금과 월세를 알아봤다면 이제는 집 주위의 환경 그리고 그 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남자의 집 근처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의 집 근처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웨이 씨 어디에 살아요? 중앙대학교 근처에 살아요. 그 근처에 뭐가 있어요? 자, 공원이 있고 시장도 있고 병원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있는 거를 먼저 볼까요? 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시장도 있어요. 그리고 병원도 있어요. 학교 앞이라서 식당도 많아요. 자, 그러면 공원, 시장, 병원, 식당. 하지만 없는 것은 극장. 그쵸? 영화관은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번. 극장 또는 영화관은 웨이 씨 집 근처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문제에서 무엇이 어디에 있어요? 어때요? 등의 이런 의문사들을 잘 확인하고 찾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 가지 조용하다, 시끄럽다, 넓다, 좁다 여러 같은 형용사를 잘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그 집이 어떤지,
그 집이 좋은지 아니면 왜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용사를 잘 듣고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럼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남자의 기숙사는 어떻습니까? 네. 자, 남자의 기숙사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용사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가깝다, 넓다, 깨끗하다. 자, 그런데 남자의 기숙사가 어떤지 맞는 것을 찾아야겠죠? 자, 한번 들어볼까요? 리키 씨는 어디에 살아요? 공장 기숙사에 살아요. 출근하고 퇴근할 때 가까워서 좋겠어요. 기숙사는 어때요? 자, 우선 가깝다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그 다음 남자가 이야기하는 기숙사 어떨까요? 공동 주방도 있고, 자, 공동 주방이 있어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주방이 있고, 휴게실도 있어서 좋아요 라고 말하죠. 그런데 방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불편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좋은 점, 그리고 나쁜 점,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기숙사는 어때요? 공장에서 가깝고요. 휴게실이 있어요. 개인 주방은 없어요. 공동 주방이 있어요. 하지만 방이 좁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방이 좁아서 불편한 것은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공동 주방이 있고 휴게실도 있어서 그리고 회사와 가까워서 좋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세 번째 문제 유형을 볼까요? 자, 가격 기숙사나 또는 집에 대한 가격 정보 등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안내문을 보고 우리가 맞는 정보와 틀린 정보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다음은 기숙사 시설의 안내문입니다. 이 기숙사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우리는 이제 이 내용과 틀린 것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기숙사 시설 안내를 보기 전에 밑에서 자 1, 2, 3, 4 다양한 정보들이 있고 이 정보들을 위 안내문에서 하나하나 비교해서 틀린 것과 맞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더 빨리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우선 1번부터 볼까요? 1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층 그리고 사무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이 안내문에서 1층과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까요? 네. 사무실 1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1층에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1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컴퓨터실은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자, 컴퓨터실을 찾아보세요. 여기에 있죠. 컴퓨터실은 어디에 있어요? 사무실 내라는 건 사무실 안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3번 1층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자, 화장실 1층 볼까요? 화장실은 어디에 있어요? 화장실이 있어요. 그쵸? 각 층마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습니다. 각 층이에요. 각각. 그래서 각 층이라는 건 1층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고 2층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고 그래서 층마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1층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1층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번 휴게실에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휴게실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휴게실은 3층에 있고요. 텔레비전 시청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텔레비전을 볼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다, 볼 수 있다. 그래서 텔레비전 볼 수 있습니다. 4번도 맞고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용이 아주 많아요. 복잡하죠? 이런 내용을 다 볼 필요는 없어요. 1, 2, 3, 4에서 보고 하나씩 비교해 보면 더 빨리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시설의 층을 확인하고 1층에 여러 시설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잘 확인하고 그리고 주의사항들도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해요.
뭐 여기 주의사항이 있죠. 휴대전화 금지, 음식물 금지, 식사 금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의사항 등을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다음 안내문을 읽고 이 기숙사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자, 기숙사 시설 안내예요. 자, 우선 1, 2, 3층으로 되어 있고요. 1번부터 볼게요. 1층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자, 1층을 봅니다. 탁구장 있어요? 네, 1층에 탁구장과 사무실과 식당이 있네요. 맞습니다. 2번, 빨래를 하려면 3층으로 가야 합니다. 빨래 3층을 보세요. 3층. 빨래를 할 수 있어요? 휴게실, 화장실. 3층에서는 빨래를 할 수 없네요. 빨래를 한다는 건 세탁실을 말하죠. 그런데 세탁실은 2층에 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빨래를 하려면 2층으로 가야 합니다. 3번, 컴퓨터실은 2층에 있습니다. 네, 맞아요. 기숙사에서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요. 부엌, 주방, 식당. 자, 사무실, 식당. 요리 가능이라고 이렇게 주의사항이 되어 있죠. 요리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음식 할 수 있어요. 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입니다. 광고문을 보고 이해하는 내용이죠. 한번 볼까요? 다음을 읽고 광고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한국 하숙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싸고 좋은 하숙집입니다. 우선 1, 2, 3, 4를 먼저 보고 위의 내용과 비교해 볼게요. 아침 식사를 제공합니다. 자, 식사, 아침 되어 있어요? 네. 식사, 아침, 저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아침 식사 제공하고 있으니까 1번도 맞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가깝습니다. 자, 거리를 봐야겠죠. 위치, 거리. 자, 위치. 남영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네, 걸어서 5분이니까 아주 가까워요. 그리고 보증금이 60만 원입니다. 보증금, 가격 봐야겠죠? 가격. 한 달에 60만 원. 한 달에 60만 원이라는 거 매월, 매달, 월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0만 원은 월세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증금이 6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보증금이 아니라 월세입니다. 전화로 물어볼 수 있어요. 전화번호가 있어요? 네, 여기 있네요. 전화번호 02-1235-5790. 전화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전화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광고하는 집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고요. 그리고 광고 내용을 하나씩 이렇게 시설이라든지 가격, 그리고 위치, 그 다음에 뭐 월세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안내문을 보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광고의 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여기는 자취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새를 놓습니다. 그래서 자취방에 들어와서 살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1번 부엌이 있습니다. 부엌. 주방 부엌 있어요? 부엌 어디에 있어요? 네,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시설에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그래서 방, 부엌,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1번도 맞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가깝습니다. 자, 위치를 볼까요? 서울대병원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2분. 걸어서 2분이라는 건 아주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35만 원을 냅니다. 자, 월세, 가격 볼까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월세 35만 원이라는 건 매월 35만 원을 냅니다. 그래서 매월 35만 원을 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용해야 합니다. 혼자 사용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방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4번 혼자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쵸? 그래서 4번이 다음의 내용과
틀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안내문을 보고 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